얘기 나오셨던 게 퇴직금 관련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비율제 강사의 퇴직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년 계약한 강사에게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질문을 묶어놓은 게 아시다시피 학원가에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게 예전에는 통용이 됐었는데 요새는 이게 과연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요 이야기가 정확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이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사실 FM으로 이렇다라고 규정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퇴직금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요. 네. 아주 명확해요. 네.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주기 싫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를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강사 중에 95%는 근로자예요. 네. 그러니까 95%는 퇴직금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만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 5%가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그 노량진 정진학원 한샘학원에 보면 그 단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만 근로자가 아니고요. 나머지 다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요즘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뭐 조정식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현우진 그런 사람들만 근로자 아니고요. 다 근로자예요. 근데 자꾸 애매하다고 하는 게 애매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쵸. 애매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퇴직금 답이 없어요. 이거 그 본인이 자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퇴직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다른 원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년 계약한 강사에게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면 퇴직금 안 준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퇴직금 줄 학원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거 없어요. 그렇죠. 퇴직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주는 거고 다만 이제 완벽한 비율제 강사 그 보통 말하는 일타 강사 네. 그 정도만 말고는 다 근로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은 세무사님 비율제 강사인 경우가 뭐 이제 사실 메가스터디 같은 1타 강사급은 아니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에 보통 몇 대 몇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실제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인 건 이분이 저도 항상 고민인 게 만약에 2월 달에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뭐 1년치 합산의 평균을 뭐 내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 뭔지 이게 너무 규정들이 찾아도 많더라고요. 그 원칙은 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이에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근데 문제는 그 급여가 많을 때 퇴사할 때가 문제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1년 평균을 납입하는 거거든요. 1년 평균. 네. 그래서 혹시 우리 학원이 월별로 급여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서 이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뭐 퇴직금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보통 강사들은 학기 중에는 고정급이 나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을 하면 이제 비율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행정해석에 보면 비율제로 받은 특강 수당, 그건 퇴직금에 빠진다라는 그런 행정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비율제로 받은 특강 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빠져요. 다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뭐 한 달에 얼마 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은 것은 퇴직금에 포함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있어요. 근데 중등부는 고정급이고 고등부는 비율제예요. 아이고. 퇴직금 주는 건 당연한데 중등부만 갖고 계산하냐, 고등부까지 플러스해서 계산하냐, 이건 참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이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중등부만 계산해도 된다라는 감독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부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감독관도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이고, 이게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여쭤봤던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결국에는 이게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지급은 100% 맞는 건데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결국은
그분하고 사전에 어떻게 계약서를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뭐 근로계약서, 뭐 고용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가 이런 쭉 말을 하는데, 그 계약서는 형식이에요. 형식. 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맞아요, 강사는. 근로자가 맞는데, 계약서만, 뭐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저번에 어떤 네. 원장님이 저한테 그 메시지 보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방송하면서 어떤 뭐 일산에 있는 원장님이 뭐 프로 강사 용역 계약서 이런 것도 썼다.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좀 보고 싶대요. 프로 강사 용역 계약서. 자기도 그렇게 쓰고 싶다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게 그쵸.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름을 프로 강사 용역 계약서라고 쓴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맞아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럼 퇴직금, 방금 이제 들어온 질문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아닌 거죠? 그 노동법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있어요. 네. 초단시간 근로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네. 이 사람한테는 노동법에서 중요한 거 4가지가 적용이 안 돼요. 4가지. 첫 번째가 퇴직금이 적용 안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연차, 세 번째가 주휴, 네 번째가 기간제법이에요. 기간제법. 이게 뭐냐면 일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내내 일해도 퇴직금이 없고요. 네. 1년 내내 일해도 연차휴가가 없고 주휴도 없고, 기간제법은 뭐냐면 원래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5시간 미만은 2년 이상 계속 계약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중요하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 15시간은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근로시간. 원장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 강의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은 뭐냐면 출근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다 근로시간이에요. 중간에 휴게 시간만 빼고. 그래서 공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일 때 퇴직금이 없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총 2년을 일했는데 2년 15시간이 넘었다가 안 넘었다 넘었다 안 넘었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5시간이 넘은 기간만 다 이렇게 모아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이에요. 그럼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주는 거고, 15시간 넘은 기간을 다 합쳐봤더니 9개월이에요. 1년이 안 되죠.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고, 학원에서 15시간 미만은 이제 파트 강사들 또는 알바하는 애들 또는 그 차량 도우미가 15시간 미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시간 미만하고 이상은 천지 차이예요. 원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쪼개기 알바. 이게 뭐냐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요 4가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이게 조교 같은 친구들이거나 셔틀 도우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셔틀을 타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셔틀 타고 난 다음에 다음 셔틀을 운행할 때까지 시간이, 뭐 차가 맨날 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에 3, 40분이 남아요. 예. 그것도 그러면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대기 시간하고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기 시간하고 휴게 시간.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요. 휴게 시간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요 휴게 시간하고 대기 시간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공통점은 대기 시간도 일을 안 하고 휴게 시간도 일 안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휴게 시간, 마음대로 못 쓰면 대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도움에 대해서 그 배차하고 중간중간에 그 남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걸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돼요. 배차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근로하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휴게 시간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게 대기 시간이 최소 단위가 혹시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나요? 예. 10분, 20분이어도 대기 시간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휴게 시간으로 잡아야지 원장님이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으니까 유리한 거죠. 휴게 시간으로. 그래서 그 차량이 진짜 하루 종일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휴게 시간, 또 휴게 시간이 좀 길면 집에 갔다 와도 된다. 대기 시간은 뭐냐면 대기 그 장소에 딱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셔틀 도우미 같은 분들이거나 이런 게 만약에 차 한 번 운행하고 휴게 시간으로 저희가 20분을 드릴 테니까 맘대로 써라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 아니 말이 20분이지 내가 그 사이에 뭘 하냐. 여기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니네는 휴게 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는 사실상 대기 시간 아니냐. 이렇게. 아니죠. 그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물론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짧게 주는 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찌끔찌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5분 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는데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참 어렵네요. 그러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년이라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 없지 않습니까? 5인, 지금 얘기한 거는 15시간 미만이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요한 거 4가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해고가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가 그 할증 임금이 적용 안 되고 세 번째가 연차가 적용 안 되고 네 번째가 휴업수당이 적용이 안 돼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잘라도 돼요. 마음대로. 네. 그리고 할증임금 이건 뭐냐면 시간에 근무하면 원래 돈 줄 때 1.5 줘야 되는데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만 줘도 돼요. 연차는 1년 근무 15개 발생하는 그것도 없고 그렇죠. 휴업수당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뭐 문 닫게 되면 그 휴업을 하게 되면 강사들한테 월급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되냐면 70% 줘야 돼요. 이게 휴업수당이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거에 퇴직금은 해당 상황이 없죠. 없으니까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퇴직금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주는 거예요. 야, 한 명. 그러면은 전국에서 어떤 사업장이든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은 무조건 그렇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원인데요. 지금 문제가 된 게 여기 그 강사가 완벽한 비율제예요. 근로자 아니에요. 네. 근로자 아니고 그 주말에만 나와서 일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15시간은 넘어요. 네. 한 7, 8년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벽한 비율제고 근데 문제는 그 원장님이 그 강사랑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써버렸어요. 근로계약서를. 그러면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형식이 근로계약서예요. 그럼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여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 그래요. 네가 입증해라. 그렇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꾸들 제가 봤을 때 지금 개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비율제라는 건 지급 방식에 대한 거지 비율제가 퇴직금을 주냐 안 주냐는 건 전혀 상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일부 감독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급여 지급하는 형태일 뿐이다. 그렇죠. 형태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실무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율제라고 하는 것은 동업이라는 거예요. 수입을 창출해서 뭐 5대5, 6대4로 나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동업.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비율제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라고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 방금 얘기하신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